안녕하세요. 대포중학교 학생 정아린, 오주아입니다.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실태 및 해결 방안입니다. 네, 그럼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희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폐해, 미세먼지 감소 실천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현 실태 파악과 그에 대한 원인 분석,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는 무엇이 있는가,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실태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분석 기간 동안의 OECD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대한민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1년부터 증가하여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지역별 미세먼지를 비교한 선 차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2016년에 미세먼지가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 비교적 최근인 2022년에는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비교적 최근인 2022년에는 경기와 충북, 그리고 충남, 그리고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월별로 지역별의 미세먼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3월과 4월, 5월, 6월쯤에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오는 계절풍에 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PM이란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입자를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인 먼지들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서 호흡기를 통해 폐, 기관지 등에 침투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눈 따가움, 목 간지러움, 호흡기 질환의 증상 등 미세먼지 흡입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의 저감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분류 기준으로는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즉 파티큘레이트 10-10 이하인 미세먼지,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파티큘레이트 이하입니다. 미세먼지의 분류 기준으로는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즉 미세먼지와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즉 초미세먼지로 분류됩니다. 페이지 3과 4에 나오듯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지표 누리에서는 그 이유를 한국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제조업이란 원재료를 인력이나 기계력 및 여러 다른 힘으로 가공해 제품을 대량 생산 및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이 그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지리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중국 내륙에서 생성된 황사가 한국으로 북동 계절풍을 타고 와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하게 상승하게 합니다. 이는 특히 봄철의 황사와 함께 더욱 심해지고 페이지 4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정책 및 관리 부족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된 경향이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느슨하거나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세먼지의 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찾아온 자료들인데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사망자의 30%는 화석 연료와 미세먼지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세계 4위라는 뉴스입니다. 석탄과 석유, 미세먼지로 2018년 세계 870만 명의 사망, 그리고 한국 2012년 사망이 20만 명 중 8만 명이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뉴스에서
환경오염으로 900만 명이 조기 사망을 한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환경오염으로 전 세계에서 해마다 90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자 6명 중에 1명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먼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앞서 말했듯 국민들이 따르도록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며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또 중국에서 흘러오는 대기오염 물질들을 막기 위해 국제협력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중국 내 사막화 지역의 식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장기적인 접근을 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산업 및 교통 배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산업 배출 규제 강화, 공장, 발전소 등 대규모 배출 시설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필터링 장비의 설치와 기술적 개선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수단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늘려 교통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기질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을 강화할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미세먼지의 실시간 상태를 추적하고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중 경보 여기서부터 한번 그냥 네. 잘라서 해요. 또한 바로 두 번째로 대기질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 강화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의 경우 미세먼지의 실시간 상태를 추적하고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중 경보 시스템의 경우도 대중이 미세먼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실외 활동을 줄이도록 하는 경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예를 들어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전환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는 노력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노력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마지막으로 녹지 공간 확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마지막으로 녹지 공간을 확충할 수가 있겠는데요.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대하여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등 자연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등 도시 숲을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다소 늦은 인식과 심각해진 상황으로 냉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적극적으로 환경을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은 산업 배출, 기후 조건, 지리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정책들, 개인의 실천이 필요시 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인간의 건강과도 직속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보다 주의 깊고 지속적이고 노력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미세먼지 실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따로 있는데? 자르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오주와 정아린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